우리 손주 1등 했으면 좋겠죠? 숙제, 공부 봐주는 법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킨더보스입니다. 지난 손주병법에서는 태어나서 36개월까지 손주랑 어떻게 노는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시기에는 노는 게 공부고, 노는 게 내 발달이고, 노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이 시기에는 무조건 잘 놀아주시면 되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지난 영상 참고해주세요. 손주가 6세, 7세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라면 공부, 숙제 봐주는 법 오늘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님, 할아버님 중에서 보면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기관이든 학원이든 교재든 상담까지 미리 알아보셔서 아이들 스케줄을 짜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나 드문 경우고 학습 지도를 하는 스케줄은 부모님께서 3박자 육아에서는 꼭 준비는 부모님이 하시니까 그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에도 어떤 분이 남겨주셨는데 이렇게 공부를 봐주고 숙제를 봐줬던 그 쪽은 아이가 잘 성장했고 그냥 봐주시는 거 케어만 해주셨던 분은 그냥 저냐 보통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신 것처럼 할머님의 영향이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아이가 지내는 시간은 사실 엄마 아빠가 직장에 나가고 나면 할머님이랑 할아버님이랑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막 숙제 봐주고 막 그러면 아이도 지칠 대로 지쳐있는 시간에 그때 또 뭔가를 다시 시작하는 건 너무 어려운데 할머님이 일정 부분 이런 부분을 해주시면 퇴근해서 아이랑 오늘 어떻게 지냈어 정도 이야기하고 책 좀 읽다가 잠들 수 있으면 그게 정말 베스트인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연령별로 어떻게 좀 도와주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학 전, 초등학교 가기 전에 6, 7세, 그 전에는 조금 노는 거 위주로 하면 되는데 6, 7세 때는 어떤 걸 도와주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희가 지난번에 영상을 찍었을 때에도 이제 학습지 영상 있었잖아요. 그 영상에서도 학습지 할 때 아이들 태도 이런 거 잡아주는 거 엄마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 할머님들께서도 학습지 교사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아이가 선생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모해버릴 수 있는 시간들을 줄여서 작지만 아주 알찬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6세, 7세 때는 이제 독서 습관을 길들여 주시면 좋아요. 저희 지난 영상들에서도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리겠지만 지난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고요.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글밥이 많아지는 책을 읽기 시작하는 이때 책을 좋아하는 아이와 좋아하지 않는 아이로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할머님들, 할아버님들이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책 한 권이라도 매일매일 책 읽는 습관 길들여 주시면 좋겠어요. 네, 독서 습관은 정말 중요하죠. 네, 똑똑이 박사로 만드는 책류가 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할머님들이 가장 잘하시는 거 한자. 사실 한자까지 해야 되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할머님들이 하시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예전에 저희 아이들 키워주실 공주 한자? 이런 거 수수께끼 속담 이런 책들 펴놓으시고 누가 더 많이 외우나 시합도 하시고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시잖아요. 이거는 여자를 말할 때 여자녀야 이렇게 게임하듯이 그 다음에 천자문 외우듯이 이렇게 슬슬 해주시면 이게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면 아이들이 기억을 못하는데 이렇게 재미있게 했던 친구들은 척척 알아맞추더라고요. 수수께끼, 속담, 그 다음에 한자 정도 재밌게 아이랑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7세 때는 이 정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초등학교에 가면 등하교 지도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요. 그때 할머님, 할아버님이 해주실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저학년 때는 6, 7세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원이 학교로 바뀌고 그 방과 후의 수업들을 이제 학원이나 타 기관에 이제 스케줄을 정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은근히 그 저학년들의 학원 스케줄이 만만치가 않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아이들이 바삐 움직이게 되는 스케줄이 본의 아니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학원 장소 스케줄 같은 것들을 칠판이나 벽면에 많이 부착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주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주면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톡방과 알림 설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왜냐면 수시로 바뀌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누구 하나만 알아서는 이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변수가 생기셨을 때 조부모님들이 또 당황해 하신단 말이에요. 알람 설정도 매주 반복되는 거다 보니까 월요일 3시 뭐 학원차 올 시간 하고 알람 설정을 해놓으면 잠깐 조시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이제 체킹을 하실 수가 있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잘 챙겨서 본다고 해도 이게 공부하는 시간이랑 노는 시간이랑 너무 다르거든. 5분이 진짜 50년 같잖아요. 스스로 시간을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알람을 챙겨서 이렇게 설정하고 듣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좀 챙기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매주 반복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 꼭 알람 설정해서 그걸 활용하도록 하면 좋겠다. 거기에다가 조금 더 추가하자면 그러니까 이동 동선을 너무 이렇게 광활하게 펼쳐놔서 좋다는 학원 다 보낼 수 있는 생각보다는 그 건물에서 가능한 이동 동선을 짧게 짜서 아이 스스로도 이동할 수 있고 부모님들도 혼란스럽지 않으시도록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 딸도 한 층에서 다 해결하게 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뭐 피아노 끝나면 옆에 문 열고 미술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태권도 하고 이렇게 딱 한 번만 픽업하시면 되게끔 그렇게 해놓으니까 학원 선생님들도 이 시간에 그쵸. 걔가 안 오면 옆에 가서 데리고 오시면 맞아. 이렇게 돼서 할머님이 크게 걱정이 안 되게끔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아이가 지내는 학원이랑 가까운 곳에 학원을 선정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하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습관을 길러줘야 해요. 그래서 학교를 다녀오면 일단 집에 와서 손을 씻고 가방을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고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습관화 만들어 주시고요. 가방을 내려놓고 가방에 있는 것을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물통 정리하고 뭐 알림장을 챙겨본다든지 그런 것까지도 아이들에게 루틴을 만들어 주셔서 습관화 만들어 주시면 아이가 이제 공부하는 습관까지 잘 연결이 될 것 같고요. 공부하는 자리까지 앉을 수 있도록 루틴을 만들어 주시고 아이가 학교를 다녀오면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 주세요. 아이가 단 10분이라도 앉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때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막 들어가서 적응하면서 앉아있기도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집에서도 같이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이렇게 일정한 시간 동안은 앉아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면 이 아이가 고학년이 될수록 더 쉬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늘 얘기하는 거지만 초등학생 또 특히 저학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독서 습관인 것 같아요. 뭐 공부야 뭐 나중에 하면 되지만 책을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는 정말 중요한 갈림길인 것 같거든요. 이 시기에는 하루에 읽어야 되는 책의 분량을 부모님이랑 함께 정하셔서 늘상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면 좋은데 코로나가 좀 끝나면 가까운 도서관에 매일매일 갈 수 있으면 그것도 참 좋고요. 아니면 주말에 우리 아이 부모님이 책을 왕창 빌려서 한 일주일치를 딱 마련해 주시면 그거를 좀 읽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크하실 거 오늘 책 뭐 몇 번 읽기로 했으면 너 책 다 읽었냐? 하고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아이가 잊어버렸었어도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큰아이 1학년 때 시어머니께서 그 영어학원 차를 태워주시겠다고 전상동에서 저희 동네까지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그렇게 오셔서 차를 태워주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늘 늦으실까봐 미리 출발하셔서 미리 나오시고 10분, 15분 먼저 이제 차를 아이랑 같이 기다리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큰아이한테 습관이 되니까
지금도 10분, 15분 일찍 나가서 아이가 뭐든지 미리 좀 하는 거는 있어요. 저학년의 습관은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을 지키는 거든 공부를 하는 거든 독서를 하는 거든 그 습관이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걸 보면 한 번의 습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걸 또 잡는데 그렇게 큰 노력이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상황이 있어요. 바로 영상물 시청이에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늘상 계속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 영상물, 뭐 게임 이런 거 하지 않도록 잘 도와주십사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할머니들이 제일 힘드실 거예요. 우리 손주 뗐으면 그거 만류하기가 참 쉽지 않으실 텐데, 영상물 시청이나 아이들이 이 시기에 게임하는 거 너무 안 좋다라는 거 꼭 인식하시고, 아이들과 약속을 꼭 하시고 아주 적은 시간만 활용하신다든지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조부모님 옆에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잘 성장할 수 있어요. 왜냐면 무조건 절대적인 지지를 해주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믿어주는 할머님, 할아버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아주 올곧이 잘 자랄 거지만, 또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공부나 숙제 같은 거 잘 봐주시면 아이가 더 쑥쑥 훌륭하게 자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너무나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아이 어디 가서나 어유 그놈 잘 컸네, 예절 바르네 할 수 있도록 예절 바른 아이, 그 다음에 뭔가 좀 주도하는 아이로 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